다시 재탕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들 어떠세요? 좋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하트 한번 날려 주세요. 예, 그렇게 저는 해서 예, 날렸습니다. 기록하시는 거죠. 볼게요. 예, 순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뭐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분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10분 정도 시간 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딱 펼치고 펼쳐서 "아 언니, 언니가 지금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 원하는 것 중에서 아마 이 9 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입. 어떤 사람은 아주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또 시간적인 자유. 어떤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성장. '아 내가 하는 거를 자녀한테 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나만의 사업.' 그리고 안정적인 은퇴, 새로운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이 9 가지 중에서 "언니는 어떤 삶을 원해?"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그 집사님은 "나 이거 9 가지 다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욕구가 진짜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떤 걸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욕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돈에 치중되어 있는 분 있죠. 되게 솔직한 거예요. 돈을 비껴가며 사는 분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표시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요렇게. 다 돈이죠. 다 돈이에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이제 내가 찝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언니 재정적인 자유라면 내가 한 50, 60이 됐을 때 언니랑 형부가 벌지 않아도 시간을 갖고 벌지 않아도 매달, 매달 얼마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냥 먹고 쓰고 이거 말고 재정적인 자유가 될까? 자유로워질까?"라고 질문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니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 거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300만 원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풍요롭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럼 형부랑 언니가 1,000만 원이 60 세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면 뭐 하고 싶어? 아니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면 뭐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축하고도 남아. 그럼 뭐 하고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그건 생각 안 해 봤는데." 이래 "그럼 최근에 여행 어디 갔다 왔어? 해외여행은 다녀온 적 있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음. 그러면서 '아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분의 삶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다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언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자녀한테 유산 남기는 거였어. 재정적인 자유는 1,000만 원이었거든. 왜냐하면 은행에서 둘이 벌어서 1,200 정도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우리 남편이 주식을 해서 돈을 날렸어도 뭐 다음 달에 내가 또 버는데 뭐 이랬었거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직장인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퇴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두려워지더라.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재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가 된다면 1,000만 원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를 원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언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마흔다 넷 언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부랑 몇 살 차이야?" 2살 차이." "언니는 몇 살까지 경쟁 일을 할 거야?" "난 60." "그럼 형부는 몇 살까지 할 것 같아?" "아 니네 형부도 60 세까지는 하겠지." "그럼 얼마 안 남았네." 며칠 전에 만난 분은 42 살이거든요. 70 까지 일을 하겠대요. 70 까지 일을 해요.
아직 30년 일할 수 있어. 근데 30년 일하는 것도 "아 머리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음. 미술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런데 몇 살까지 사냐면요. 우리는 아마 100 세까지 살겠지만 지금 30대 40대 초반은요. 120 세까지 살 거거든요. 그럼 70 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몇 살이 남아요? 120 세까지. 50 년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나를. 둘이 같이 가면서 책임질 수도 있지만 혼자 남아서 책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살 안 된 아이들은 142 세까지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그래프로 이거는 현실 점검이에요, 현실 점검.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35 살에 셋째를 낳았고 36 살에 55세 되면 은행원들을 그만두는데 나머지 100 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45 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실 점검 때 내가 자영업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안내받고 '아 이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니와 나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20대 초중반에서 60 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고 70 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60 까지 일을 하고 70대 초중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주고. 지금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70 세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소득 구조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돈벌이를 하고 결혼하고선 둘이서 돈벌이를 하죠. 예전에 남자들이 집에서 애만 키워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근히 와이프가 같이 일을 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은근히도 아니에요. 같이 당연히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돈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투잡을 뛰어요. 한 가정에 쓰리잡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대놓고 말해요. 맞아요. 그래서 쓰리잡의 이 가정 경제 규모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아프거나 변수가 생기면 수입이 왕창 줄어들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20대 밀레니얼들 30대 초반에 20대 밀레니얼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면 몇 살까지 돈을 벌고 은퇴하고 싶어요? 35 살이래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음.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런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혹시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읽어 봤냐고 물어보면서 다섯 번째로 넘어오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에서는 물통과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시간을 좀 봐야 돼서. 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덕 너머 이웃 마을에 물통을 물지개에다 져서 팔러 다녀요. 20 대, 30대 건장하기 때문에 40 통, 50 통씩 팔았어. 돈도 많이 벌죠.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물통 숫자가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프면 물을 길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B는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언제까지 일만 하지? 애들하고 정말 여유로운 휴가도 못 보내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이 원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6 시에 일이 끝나면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를 배수관을 깔아 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A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우리 하루에 1 시간만 물이 통하는 배수관을 깔아 보자. 수도꼭지를 달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해 보자." A는 거절해요. 시간이 없대요. 쇼더 플랜 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알바를 해야 된대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B는 결심해요. 자기 혼자라도 삽질을 해 보기로. 처음에는 어설프죠. 근데 3 년이 걸립니다. 3년 만에 배수관을 뚫어서 물이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를 달게 되고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죠. 여전히 A는 물동이를 지어서 날라요. 근데 B는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쇼더 플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판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동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많이 팔아야 되고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을 쌓아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여기서 깨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이 팔아서 돈 번다고 오해를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그룹을 만드는 일이고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배수관을 뚫어내는 일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물통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99%.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사분면이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기 넘어오는 거죠. 내가 아메이를 선택했다면 아메의 모든 제품으로 주방 제품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모든 제품을 바꿨겠죠. 하지만 나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뉴스킨의 회사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다 했고 뉴스킨은 다행히도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안티에이징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젊어지는데 주력을 하는 아이템이라고. 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는 이 노화되는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쓰고 지출을 한다. 나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라고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즐락을 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해낸 조첸 박사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98 년도의 머리와 얼굴, 2014 년도 머리와 얼굴. 에이즐락의 기술이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연령대보다 젊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 임상이 되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할 때. 음. 그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이 쇼더 플랜 책을 얘기합니다. 이 쇼더 플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쇼더 플랜 보상을 푸는 거죠. 그분이 4인 가족이라면 며칠 전에 3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분은 3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치약을 쓸 거예요. 아이고. 샴푸를 쓸 거예요. 바디 제품을 쓸 거예요. 그리고 스킨 로션을 바를 거예요. 나이가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영양 제품을 쓰겠죠. 그리고 건강식품 정도를 아이들하고 다 챙겨 먹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을 거고 세제를 쓸 거고 뭐 생리대도 쓸 거고. 이걸 내가 필요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반드시 샴푸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필요 지출을 한 달로 치면 내가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쿠팡에서도 살 수 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여러 어떤 루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 본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저는 5인 가족인데 한 130만 원 정도 쓴다고.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식품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내 주력 그 화장품을 쓰는 거에도 이제는 이제 주름이나 탄력에 관련된 제품 기능성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서 좀 열어주는 거예요. 나같이 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언니한테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하는 삶이 있어?" 라고 물어봤잖아. 제품을 드립다 팔아 제낀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이 있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니 나한테 첫 번째 면접에서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 준 거거든. 두 번째는 이 원하는 삶이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파이프라인의 우화가 물통 사업, 시스템 사업이 이해가 됐다면 내 현실이 이해가 됐다면 내가 여기서 지출하던 이 필요 지출들을 내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파이프를 깔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으로 바꿔보는 거야. 뉴스킨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거야. 치약이 떨어지면 치약을 쓰고, 치약을 뉴스킨을 써보고,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쉐어가 되니까.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를 해. 그럼 30만 원 정도는 쓴다고 했잖아. 30만 원 정도 쓴다면 이거는 어 내가 안 쓸 걸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 여기다가 더 쓰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고 이 책에서 뭐라고 당신처럼 그런 사람을 찾자예요, 찾자. 5 명을. 근데 우리 뉴스킨에서는 6명 찾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5명 내지 6 명인데 우선 5 명을 찾아보자. 그럼 이들도 최소 30만 원 정도는 필요 지출을 할 거야. 그리고 이들도 이 쇼도 플랜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아 나도 이걸 가지고 추가 소득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를 깔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럼 이들도 이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면서 또 5 명을 찾아갈 거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첫 번째 삽질을 한 사람들은 5 명이지만 이들도 똑같이 삽질을 할 거고 내가 도와줄 건데 25 명이 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는 125 명이 되거든. 그럼 세 번째까지만 가더라도 내가 한 3 년이 됐는데 5, 25, 125를 합치면 155 명이 되는데 나까지 156 명이겠지. 그럼 30만 원씩 이 필요 지출을 지출을 한다면 4,500만 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에서의 보상 구조에서는 4,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난다면 어느 정도 들어올까? 500에서 많게는 700 정도 들어오는데 내가 한 건 뭐냐면 욕구가 있었다는 거야. '아 이게 뭐지? 내가 하는 걸로 내가 노후를 날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와 이거 나 괜찮겠는데?'로 시작되는 거지. 그다음엔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서 쓰던 걸 바꿔 보는 거지. 정말 이 제품이 좋은지,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지, 아이템이. 그렇다면 이 네모를 또 만날 수 있거든, 5 명은. 그렇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것이고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고 싶다면 쇼더 플랜을 공부해 보자는 거야. 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쇼더 플랜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기록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10분 쇼프를 어떻게 보면 지금 5번째 들어온 아까 사장님 계시죠? 저번 기수보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순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10분 쇼플의 핵심은 분류입니다.